자, 두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저번 시간 로그 법칙에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로그 법칙인데,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막 지수한테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아이가 착한지 아니면 나쁜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런 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빠나 엄마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이 달라지듯이 현재 이것도 철저하게 지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식이 뭐냐 했더니 로그 A의 1은 0,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1이다 라는 설명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 과정 중에서 이 값이 1이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미수 행하지 않고 항상 0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수하고 진수가 같다면 항상 그 숫자는 1이 나온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중에서 A0승이 1이다, A1승은 A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룰을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설명이 성립한다는 건 이미 우리 지난 지수 법칙 때 설명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마무리만 A를 살짝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A 살짝 넘겨준다면 1은 로그 A의 A다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성립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면 지수가 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지수 법칙을 꼼꼼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지 하면 바로 로그에 대한 정당성을 익히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끼리 한번 충돌해 볼까 라고 한다면 바로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합쳐주자. 그러면 이것은 로그 A의 XY가 될걸? 이게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라는 것은 로그 A의 Y분의 X와 같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이 과정도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A의 M 플러스 N승.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 A의 M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수 법칙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정리해 달라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서로 다른 로그 두 개를 충돌시키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로그 A의 X를 간단하게 M이라고 하고, 로그 A의 Y를 간단하게 N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A의 M승, Y는 A의 N승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하나는 X 곱하기 Y를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X 곱하기 Y를 한다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될 거고, 요것이 바로 A의 M 플러스 N승이다. 그럼 요 A를 살짝 넘긴다면 이게 되겠죠. 그럼 XY, 거기다 밑을 A로 한다면 로그 A의 XY라는 것은 M 플러스 N이다. 이게 되겠죠. 그럼 M이라는 것은 뭐다? 로그 A의 X다. N은 뭐다? 그러면 로그 A의 Y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가정의 값은 로그 A의 XY라는 값이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똑같은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나눗셈을 한번 해보자. 나눗셈을 한다면 이 과정 똑같이 흘러갑니다. 나눗셈을 한다면 결국 이것은 A의 M승과 AN승에 대한 나눗셈, 즉 A의 M-N승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A를 넘겨준다면 이것은 Y분의 X를 미수를 A로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결과 현재 이 값은 로그 A의 Y분의 X라는 것은 바로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갖고 만드는 법칙이구나. 그렇다면 가장 중요 포인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이 과정의 가장 특징은 이 지수 법칙을 갖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바로 미수가 일치를 해줘야 되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미수 일치를 확인해 줘. 미수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연상 기호인데 지수는
기본적인 연산교가 곱셈과 나눗셈밖에 없다면 로그는 바로 덧셈과 뺄셈 뿐이다. 미수가 같은 상태에서의 덧셈과 뺄셈만 연산이 가능하다. 사실 잊지 마셔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앞의 개수. 로그 앞의 개수가 반드시 1이 나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로그 앞의 개수가 반드시 1 나와야 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개가 전부 다 로그 앞에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앞의 숫자가 1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앞의 숫자가 1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했을 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서 네 번째 법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법칙은 로그 A의 X n승이에요. 그러니까 요 n승 누구 거야 하면은 X 거야. 그렇다면 이 값은 정리했을 때 로그 A의 X가 되면서 N값이 앞으로 똑 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똑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보는 게 뭐냐? 바로 A의 M승의 N승이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A의 M 곱하기 N승이더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정말 설명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이거 살짝 로그 A의 X를 간단하게 M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X라는 것은 A의 M승이 될 거고 양변에다가 n승을 해주는 거야. a m승에 대한 전체 n승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은 a의 m 곱하기 n승이 되겠지. 자, 요때 미수 a를 넘겨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미수 a를 땡겨온다면 이 식은 로그 a의 x의 n승. 이것은 n 곱하기 m. n이 뭐야? m. 그러면 로그 a의 x야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이 된다면 앞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사용법.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지금 이것이 상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첫 번째로 n 곱하기 로그 a의 x를 이렇게 로그 a의 x n승으로 위로 올릴 때가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두 번째는 거꾸로 로그 a의 x n승을 앞으로 떨어뜨려서 n 곱하기 로그 ax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떨어뜨리고 어떨 때는 올려줄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바로 서로 다른 로그의 식의 합차 과정, 연산을 할 때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 로그의 식끼리 로그의 식을 가지고 합차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앞에 계시가 1 나오니까 이럴 때는 위로 올려주세요 라고 설명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는 최종 연산 후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네 하는 과정에서의 마무리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위의 과정이 아닌 전범위는 전부 다 밑에 2번의 과정을 거쳐줘. 가급적이면 나는 숫자를 좀 작게 해서 좀 보고 싶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로그 법칙이라는 걸 보니까 아, n승을 어떨 때 떨어뜨려, n승을 어떨 때 올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 결국 4번은 앞에 있는 3번의 식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임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까지가 마치 신생아에서 초등학교를 입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때까지 특징은 뭐냐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엄마 아빠는 뭐뭐 하는 게 좋아 하면은 아기들은 그 말이 좋아서 네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잘 따라간단 말이야. 그렇지만 얘가 어느덧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부터는 뭐 한다? 나는 엄마 아빠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혼자 기본적인 자립심이 생겨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5번째 법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로그 A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 A의 B는 뭔데? 로그, 현재 이것은 둘로 나눠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는 밑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위에 있는 애는 위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로그 값을 몇 개로?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강조하는 식이 되겠어요. 아, 하나의 로그를 이렇게 둘로 강조하는구나. 예. 그러면 어떨 때 하나의 식을 둘로 강조하죠? 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 정리해보면 로그 A의 B는 M이야. 그러면 B라는 것은 A의 M승으로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붙여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로그 C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 M 값이 어떻게 돼? 앞으로 똑 하고 떨어질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로그 C의 B. 이것은 M 곱하기 로그 C의 A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곱관계. 그러면 곱이면 넘어가면 뭐가 돼? 나눗셈. 맞아. 이것은 바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야. 요게 바로 M이야. 그럼 M이 뭐야? 로그 A의 B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식을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용법, 목표는 뭘까? 바로 미수를 일치시키겠다. 이래요. 미수 일치시키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정의 배경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배경이 만약에 선생님 이 내용대로 한다면 항상 목표가 미수가 같았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수가 불일치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미수가 다르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목표는 이제 미수를 같게 해주자. 이게 되는 거죠. 미수를 일치시키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원천 기술이 바로 5번의 식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과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걸 확장해서 6번 한번 가볼게. 자, 한 번에 오늘 좀 진도를 넉넉하게 나가봅시다. 그러면 이 식은 로그 A의 B라는 건 로그 B의 A분의 1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미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미수가. 미수가 바뀌었네? 이거예요. 미수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미수가 다를 때 미수를 일치시키는 게 목적이다. 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도 로그 A의 B라는 거는 둘로 비교해주면, 쪼개주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분자에 있는 로그 C의 B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싫다면 여기다 뭐를? 로그 C의 B분의 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값은 서로가 약분이 되면서 지워질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여기는 얼마가 돼? 하면은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 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둘로 쪼갰으니까 둘도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서 분모가 로그 B의 A다. 이렇게 설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수가 다르다면 현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수가 다르다면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제 미수를 변화를 줄 거다. 그 미수에 대한 변화를 준다는 것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미수를 갖게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해서 7번째를 가보면 쓱 지우고요. 아니 7번째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A의 M승의 B의 N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진수의 거듭제곱인 경우는 뭐다? 앞으로 떨어질 거다. 누가? 결국 진수의 거듭제곱이. 그럼 미수도 거듭제곱수 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이것은 M분의 N의 로그 A의 B다. 결국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수가 거듭제곱수 나갈 것이고
진수의 경우는 진수로서 거듭제곱을 해서 나가주면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사실일까? 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현재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4번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쵸? 이 4번식하고 똑같아서 요것을 어떻게 진수의 거듭제곱이 내려가는 건 알겠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둘로 쪼개주시면 되는 거야. 분모 분자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진수의 역할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수의 역할이 된다는 건 얘가 나간다면 n 곱하기 로그 c의 b, 여기는 m 곱하기 로그 c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각각을 쪼개서 합쳐준다면 이것은 바로 로그 c, a의 b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성립을 하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용법은 뭘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수 O와 진수가 거듭제곱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수나 진수가 거듭제곱수 때는 반드시 거듭제곱꼴 정리가 필수입니다. 거듭제곱꼴 정리 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번의 식을 통해서 미수나 진수와 거듭제곱수는 거듭제곱꼴 정리를 꼭 해주세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수법칙 배울 때 그거 배웠죠? 거듭제곱수는 거듭제곱꼴 정리되는데 합성수도 소인수분해 있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에서는 합성수의 경우는 정리를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미수 O와 진수가 합성수의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수라고 할게. 진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정리 배웠으니까 미수가 만약에 합성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정리 불가 이게 되는 거죠. 정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냅둬요. 미수가 예를 들어서 6이야. 6은 뭐야? 2 곱하기 3. 찢을까? 하면 정답 찢지 마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냥 냅두세요. 거듭제곱수만 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수는 절대로 분리를 할 수 없다. 분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하나 들어가서 8번식까지 한번 가볼 텐데 8번식은 뭐죠? 이게 되는 거야. 8번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그가 이제 만약에 곱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그 A의 D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설명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죠? 선생님, 로그의 연산교가 곱셈이라고요? 이게 먼저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배경적인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바로 미수가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미수가 뭐한다? 불일치. 미수가 불일치하구나. 두 번째, 미수하고 진수가 같은 게 보여요. 자, 여기 있는 B와 B가 같고요. 그 다음에 C하고 C가 같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그 다음에 가서 곱셈, 이게 돼요. 연산교가 곱셈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설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고 질문해 봤어요. 역시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미수 불일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값을 둘로 쪼개버리세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다. 여기는 로그 2의 b 분의 로그 2의 c다. 로그 2의 c 분의 로그 2의 d다. 결국 하나의 로그 값을 둘로 분리하는 게 목적인 거야. 분리했더니 어때? 로그 대 로그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로그와 로그 같으니까 서로 지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로그 2의 c 대 로그 c가 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지워질 수 있다라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남는 거, 이건 다른데? 그럼 냅둬. 그럼 냅두면 얘가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D가 돼서 나중에는 합쳐질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풀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그의 미수가 다릅니까? 예. 그렇다면 두 번째는 미수하고 진수가 같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의 로그 값을 둘로 다 쪼개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용법. 첫 번째는 미수 일치 확인하시고요. 일단 미수 일치 확인하기 전에 미수 O와 진수가 만약 거듭 제곱수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 제곱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의 M승에 B의 N승이라면 N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죠. 미수 확인. 일치, O와 불일치. 만약 선생님 근데 미수가 같은데 곱셈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정답은 그렇게 되면 곱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때 미수가 불일치한 현상을 보게 될 거다. 아시겠죠? 미수가 불일치한 현상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미수하고 진수가 같은 상황을 확인하게 될 거다. 예. 그러면 하나의 로그를 두 개로 분리하세요. 하나의 로그식을 두 개로 분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서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8번째 로그 법칙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로그 법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올게요. 9번. 자, 마지막입니다. 9번째 이야기는 뭐냐? A 로그 B의 C가 나왔습니다. A 로그 B의 C. 그러면 나는 여기도 C 로그 B의 A로 지수도 미수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이것을 A하고 C를 바꿔서 뭐 한다? 지수도 미수를 한번 바꿔볼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Yes. 아, 그러면 이것의 목표는 바로 지수의 미수 바꾸기, 이게 되는 거야. 만약에 앞으로 보는 문제 중에서 지수의 미수가 불일치해. 그럼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맞춰줘.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걸 M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난 이게 보기가 싫어요. 아니, 저거 지수는 지수인데 왜 이렇게 미수가 지저분해? 그래서 나는 A 로그 B의 C에다가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붙여주겠어요. 그런데 미수를 얼마로 해서 요거와 같은 B로 맞춰주겠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앞으로 똑 떨어질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 이것은 로그 B의 M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뭐 할 수 있다? 곱셈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라는 것은 로그 B의 M이다.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 있고요. 바꿀 수 있다는 거. 얘네들이 왜 곱해졌어요? 그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 이것은 로그 B의 M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로그 B를 싹 지워버릴 수 있고, 그 결과 이것은 C의 로그 B의 A가 바로 M이다. 이게 바로 A 로그 B의 C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지수의 미수가 다를 때 미수를 같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이 목표의 특징인 거야. 자, 그렇다면 실제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이해하고 풀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주는 게 A 로그 B의 C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다면 이때 학생들은 이제 앞에 K가 있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마이너스만 있어도 당황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뭐냐? 이것은 C 로그 B의 A. 자리를 바꿔주고 여기다 K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앞에 K가 1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이게 되는데 정답. 이유가 뭐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A의 K 곱하기 로그 B의 C라는 것은 결국 A K 곱하기 로그 B의 C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A K 승의 로그 B의 C가 될 거고, 이걸 바꿔준다면 C의 로그 B의 A의 K 승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언제든지 앞으로 쏙 떨어질 수 있고요. C의 K 곱하기 로그 B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하고 C도 뭐 한다? 마음껏 바꿀 수 있다. 혹은 나는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 AK 곱하기 로그 B의 C를 살짝 A의 로그 B의 K 올려서 C의 K승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A하고 C의 K승은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지. 그럼 바꿔주면 C의 K승에 여기는 로그 A, B의 A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곱이니까 C의 K 곱하기 로그 B의 A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 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예,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짧게 로그 법칙을 다 설명해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바로 유형의 맵과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사뿐히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론적인 지수로고 다 배웠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 바로 유형의 맵이 있습니다. 자, 유형의 맵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기본 연산. 기본 연산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미정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있어요. 미정 개수가 없다. 이 얘기는 곧 뭐다? 조건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쫙 펼쳐 본다면 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여기서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연산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특히나 우리가 요번 로그 법칙 다 했으니까, 요번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수 법칙만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수 법칙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미수를 소수를 만들어야 돼. 미수를 소수 만들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M승의 N승, 즉 미수가 거듭제곱수는 거듭제곱걸 정리하시고, 만약에 미수가 합성수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해라? 소인수분해를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요 과정이 다 끝났죠. 미수를 소수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유리수, 유리식 또는 무리식을 반드시 지수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N승분의 1 나온다면 A의 마이너스 N승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N제곱근 루트 A의 M승이야 라고 한다면 A의 N분의 M승을 꼭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미수가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동시에 AND 현재 연산기호가 곱셈 5와 나눗셈인지 이걸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으로, 그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M 마이너스 N승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풀어주시면 사실은 지수법칙 중에서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여러분들 12페이지, 요 11페이지 있고 요건 12페이지에 내용 정리 해놨으니까 보시되 좀 다른데? 라고 하면 좀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번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작년도 이제 9월 모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루트의 분수식이야. 그러면 이건 3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7승.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 정답 9분의 1이다.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제곱근 루트 9예요. 자, 9는 뭐죠? 하면은 3의 제곱. 3의 3분의 2승에다가 3의 3분의 1승을 합치란 얘기구나. 그러면 이건 3의 3분의 3승인 1승. 정답은 3번.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교적 이 내용 아주 쉽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경험에 기대서 아무 정리 없이 그냥 문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실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쉬웠던 1번 문제가 막혀버리면 그의 수능은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더 완벽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작년도 6월인데 미수가 같죠? 예. 그러면 2의 루트 3승 더하기 2 빼기 루트 3이다. 오케이. 루트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소. 이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수능이에요. 오답률이 무려 17%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미수가 같은지 확인해 보니 2의 루트 3승, 4는 뭐야? 2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자, 미수가 같으면 합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의 마이너스 2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의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2와 루트 3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면 2의 3 마이너스 4인 정답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2번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현재 미수를 먼저 소수를 만들었어요. 8은 2의 3승이죠. 그러면 3분의 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수가 다르네요. 이때는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맞죠? 6번 문제는 로그 5가 미수가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찢는 게 아니고 합쳐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합쳐라. 그러면 이거 약분하시면 5고요. 5의 제곱이니까 2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가 같네요. 일단 물론 미수는 뭐였어요? 거듭제곱수 곱제곱 정리하셨지만 일단 합쳐놓고 해보자고요. 로그 4의 3분의 2 합치면 곱. 요거 약분하면 8. 로그 4의 16. 물론 4의 제곱해서 2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의 제곱과 2의 4승에서 2분의 4 로그 2의 2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수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는 습관을 가져 줍시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로그 3의 70이에요. 그럼 합칠 수 있겠네? 예. 그렇다면 요거 지워지면서 이거는 2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우리가 설명했었죠. 미수가 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예. 로그 2의 100. 거듭제곱수 뽑아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뭐 내려도 괜찮고 아니면 올려도 괜찮고. 그러면 이거 올려볼게. 그러면 5의 제곱인 25. 로그 2의 25분의 100. 약분하면 4. 그럼 정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번째 문제. 자, 여기 보니까 미수가 2인데 여기는 미수가 15야. 다르네. 하지만 여기가 어때요?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로그 2의 120 마이너스 로그 2의 15로 하나의 로그를 분리해서 돌려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로그 2의 15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합쳐서 로그 2의 15분의 12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로 약분하면 5, 35, 5, 20, 5, 4, 20. 3으로 약분하면 8. 그러면 로그 2의 8이라는 것은 2의 3승. 정답은 3.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보니까 이번엔 곱셈이네. 예. 하지만 항상 미수나 진수가 상등이 돼서 저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등이 아닌데?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듭제곱수는 거듭제곱꼴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 떨어진다면 2 곱하기 로그 2의 3. 여기는 로그 3의 2 곱하기 2분의 1.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서로 상등이 되면 지워질 거고 이 결국에 이 완성된 결과는 바로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풀이 영상에서는 기본 연산, 기본 연산에 관련된 설명해 드렸고요. 쉽지만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풀릴 수 있도록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 이제 미정계수가 뜨는 심화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화연산입니다. 살짝 심화연산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정리는 11페이지에 하세요. 심화연산의 특징은 뭐냐면 미정계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이 발생을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정계수가 있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구해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1차식, 2차식처럼 다항식이면 다항식끼리 뭐 연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다항식끼리 이게 충돌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값을 끝장을 본다면 지수로그라든지 다음 단어인 삼각함수는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 해석, 후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냐라고 한다면 풀이법을 설명해 드리죠. 풀이법은 1번,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 읽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에서 구하는 값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읽어보면 아, 대충 뭘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특히 구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하는데, 구하는 값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미정계수를 구하시오가 됩니다. 그런데 미정계수가 깔끔하지 않을 때는 문제 자체에서 올 때 뭐 A의 몇 승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먼저 구하는 값까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건문 최적화 정리.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적화할 수 있는 거, 최적화라는 게 뭐냐면 가능한 범위 내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여기까지 했어. 쉽게 했어. 좀 어려운데? 멈추세요. 예.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여기서까지만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스톱하세요. 왜냐? 바로 세 번째요. 바로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해 줍니다. 최적화 정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줘요.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조건문을 어떻게 해서 써먹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네 번째를 이제 위에서 정리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과정이 끝나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 막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요 내용에 맞춰서 푸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살짝 12번을 봤어요. 2로그 4의 2야.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로그 4의 2는 뭐죠? 아, 이거 2의 제곱이요. 그럼 나가버리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2니까 요거 2 곱하기 2분의 1이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4, 로그 2의 a다. 그쵸? 일단 다 꺼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지나는 직선이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숫자는 아니었지만 원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글자를 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때 a 값이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게 로그까지 포함해서 직선 만드는 거는 이쁘지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 간단하게 요것만 가지고 직선 하나 만들어 봤어.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했더니 기울기 여기는 2-0분의 2분의 1-0이니까 이거 4분의 1인데 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다? 4분의 1x네. 왜냐면 원점 지나니까.
그때 여기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4, 로그 2의 a를 지나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입력하는 순간 로그 2의 a는 4 곱하기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기 간단하게 4네 이게 되겠죠. 로그 2의 a는 4분의 1 곱하기 4 약분하면 1. 그러면 a는 얼마 나온다? 2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뭐 어렵지 않네 라고 풀 수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항상 조건문을 정리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구하는 값이 뭐냐? 이게 a를 구해라? 그러면 값이 깔끔할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가볼까요? 13번 문제. 자, 2022 수능 문제인데, 와, 오답률이 무려 59%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대충 풀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꼼꼼히 풀어봤느냐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현재 A, B가 있어요. 1보다는 A보다 B가 더 크죠? 좌표평면 유의 두 점인 A, 로그 2의 A. A, 로그 2의 A와 그 다음에 B, 로그 2의 B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그리고 두 점 A, 로그 A4. 그 다음에 살짝 정리할게요. A, 로그 4의 A와 그 다음에 B, 로그 4의 B. 이거를 지나는 Y절편이 같습니다. 설명했어요. 직선의 Y절편이 같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Y절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Y절편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직선의 방식부터 구해야겠죠. 그 첫 번째는 기울기부터 구해볼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겠죠?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직선을 만드니까 한 점을 지나는데 나 그냥 앞에 거 지날게 라고 한다면 y 마이너스 로그 2의 a는 b 마이너스 a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y절편 구해줘 이렇게 설명됐어요. y절편 그럼 y는 xc 0 넣어주면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며 그 다음에 곱하기 a 값 마이너스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y절편 일치한데 근데 여기는 로그 2의 a 로그 4의 b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2를 전부 다 4로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세 번째 y절편 일치. y절편 일치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2의 여기가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a 값 반대쪽은 뭐가 되겠어? 똑같이 써주는데 이번에는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값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4의 a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알려줬던 기본을 지키세요. 미수를 어떻게 해라? 소스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수 소스를 만들기보다는 거듭 제곱수는 거듭 제곱꼴 정리. 4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 그럼 나가. 그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값 플러스 여기도 2분의 나가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랑 어때요? 모양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전체로 통째로 넘겨버리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닌가요? a는 2분의 1 a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넘겨버리면 이거는 2분의 1 a가 0이다 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 a가 0이네. 즉 이 값 전체가 0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값이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a가 0이야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올해 돌아왔던 이거 2022 수능이 왜 어렵죠? 하면은 연산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기본 룰을 지켜준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면 와, 뭐 이렇게 복잡해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은 문제들 많이 풀고도 중요하지만 문제 풀이 전에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뭐 하자?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그 룰을 반드시 익혀가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살짝 넘겨준다면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것이 뭐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2의 a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양변에 b-a를 곱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얼마 나오니? b 로그 2의 a 값. 그 다음에 b-a라고 할까요? b-a에 로그 2의 a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있잖아? 예. 그럼 a분의 b는 올려준다면 a의 b-a승이다. 얘랑 같겠네? 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얼마가 나오죠? 살짝. 어딨죠? 아, 미안. 여기 선생님이 요거 정리하다가 요 곱하기 a를 빼먹었다. 자, 요렇게 곱하기 a를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곱하기 a를 빼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a를 곱해줘야겠죠? 예, 여기도 a를 올려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b의 현재 보면은 a의 a승분의 b의 a승은 a의 b-a승이야? 그럼 b의 a승은 a의 b-a 곱하기 a의 a승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값은 b의 a승이 a의 b승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 써먹지?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f의 x가 a의 bx 더하기 그 다음 b의 ax승이야. 근데 f1이 40이래.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넣어주면 a의 b승과 b의 a승의 합이 40이래. 근데 네가 위에 정리한 걸 따라가 보니까 얘랑 같대. 이 얘기는 결국 a의 b승은 20, b의 a승도 20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f2가 뭔데? 라고 하는데 a의 2b승, b의 2a승 값. 그러면 이거는 a의 b승에 대한 제곱과 b의 a승의 제곱이니까 20에 대한 제곱과 그 다음에 20에 대한 제곱을 뭐 해달라? 더해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00, 400이니까 합쳐주면 당연히 얼마 나와? 800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 문제가 어려웠던 수능은 아니야. 다만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풀 거냐 아니면 선생님처럼 뭘 지켜야만 하는지를 인식하면서 문제 풀 거냐. 그래서 앞에 정리했던 유형의 법이나 개념 정리의 내용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예전보다 연산이 좀 더 지저분해졌던 것은 얼마나 더 기본을 충실하게 채우는지를 보겠다라는 마인드예요. 자, a 곱하기 b는 로그 3의 5고 b-a는 로그 2의 5야. 근데 이거 보니까 미수가 다르잖아요. 예. 정리 안 되죠? 예스. 그럼 이거부터 해보세요. 구하는 값부터.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뭐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정리해보면 이거 ab분의 b-a, a가 아닐까? 이게 되는 거죠. 예, ab가 뭐죠? 로그 3의 5. 여기는 로그 2의 5.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현재 미수는 다르죠? 근데 어때요? 진수가 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서로 번분수를 해주면 로그 5의 2분의 1과 로그 5의 3분의 1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여기 올라가 버리면 정리해주면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3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기본만 지켜준다면 누구나 다 문제를 손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5번이에요. 자, 요 문제를 봤는데 미수가 어때요? 달라요. 근데 여기 로그 5의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를 AB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인데 5 여기 있어요. 5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숫자를 미수로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뭐예요? 아, 로그 5의 2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5를 거꾸로 해주면 로그 5의 2분의 1. 즉 로그 5의 5의 2라는 건 A분의 1이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로그 5의 12는 로그 5의 4 곱하기 3, 로그 5의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3. 그렇다면 이것은 A분의 2와 바로 B의 합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정답은 2번. 항상 구하는 값에 맞춰서 조건문을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수일치 절대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16번째 이야기야.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어때요? 미수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수가 다르면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살짝 구하는 값을 봤더니 4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래. 살짝 정리해보면 이거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겠죠.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저 조건문에서 a 더하기 b와 a 빼기 b만 빼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3의 a 더하기 b는 4. a 플러스 b는 얼마야? 로그 3의 4. 이게 되는 거고. 2의 a 마이너스 b승은 5. 그러면 a 빼기 b라는 건 로그 2의 5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3의 로그 3의 4와 로그 2의 5의 곱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는 또 뭐야? 2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문제 풀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3의 제곱에 로그 3의 5. 그렇다면 얘랑 뭐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5의 2의 로그 3의 3. 요거 1 되니까 정답은 5의 제곱인 25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의 글자를 외는 게 아니고 공식의 사용법과 의미, 그 주의사항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7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하나의 시간에 등호가 몇 개나 있어요? 하면은 2개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등호가 2개 있다는 건 바로 비례식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한 개의 시간에 등호가 몇 개? 2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비례상수 t에 관한 정리를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비례상수 t라고 했다고 해서 꼭 t라고 할 필요 없이 k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내가 t라고 만들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식을 저 비례상수 t에 관한 정리해 준다면 첫 번째, 로그 a의 b는 뭐야? t. 두 번째, 로그, 여기 살짝 정리할게 그냥. 로그 b의 c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t니까 넘겨주면 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c의 a는 뭐야? 4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얘네들 세 개가 미수가 어떻죠? 다 다르죠? 근데 미수하고 진수가 어때요? 같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야? 살짝 봤더니 너 이거 뭐야? t. 이거 얼마야? 2t. 이거 얼마야? 3t. 고로 나는 6t를 원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a, b, c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싹 다 없애면 되니까 이 세 개의 값은 뭐 할 수 있다? 곱해줄 수 있겠네. 이게 되는 거죠. t, 2t, 4t. 그러면 이 값은 싹 서로가 서로를 다 지워서 1 나올 거고요. 여기는 8t의 3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라는 값은 우리가 쉽게 2분의 1임을 알 수 있고요. 6t라는 정답은 3.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재 t3승은 얼마죠? t3승이라는 게 2분의 1. 그러면 이것은 3이 나오겠죠? 현재 6t, 미안. 바보다. 4t죠, 4t. 여기 4t. 잘못 썼어요. t, 2t, 4t 합쳐서 여기는 7t. 잘못될 수가 없죠? 이 정답 얼마다? 2분의 7.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번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꼭 잊지 마세요. 하나의 시간에 등호가 2개 들어있으면 이건 항상 비례식이라는 거. 그래서 비례상수 t에 관한 정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보는데 킬러 문제죠. 오답률이 86이에요. 와, 엄청 높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까? 라고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가를 보면 3의 A승은 5의 B승은 K의 C승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비례식이네? Yes. 그러면 이걸 T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3의 A승은 T, 5의 B승은
t, k의 C승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값이 나와 있죠. k제곱이라고. 그러면 나 이거 C승 필요 없거든? k라는 것은 뭐와 같아? t의 c분의 1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나를 봤어요. 로그 c라는 것은 로그 2ab 마이너스 로그 2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이걸 미수 같으면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 c는 뭐죠? 로그의 2a 플러스 b분의 2ab다 이게 되는 거고요. 미수 같은 게 슥슥 지워지겠죠? 그러면 c라는 것은 2a 플러스 b분의 2ab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요거의 c 필요해. 요게 t의 c분의 1승이.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요걸 맞춰줘봐. c분의 1로 역수 한번 취해줘봐. 그러면 2ab분의 2a 더하기 b다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나는 t가 필요해. t의 c분의 1승. 근데 요거 살짝 정리해보면 요거 간단하게 b분의 1과 2a분의 1을 통분한 거잖아. 이게 되겠죠. 그럼 이건 t의 b분의 1과 2a분의 1이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k값. 이거 뭐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로 5가 t의 b분의 1승이네. 3이 t의 a분의 1승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요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5고 곱하기, 요건 곱하기 해야 되겠죠. t의 b분의 1승 곱하기 t의 a분의 1승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3의 제곱이잖아. 이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얼마 나오죠? 현재 보시면 요 t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k라는 것은 5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9, 5, 45네. 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미안. 여기가 2분의 1승이다. 그러면 여기가 3의 2분의 1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나오니까 답이 안 되겠죠. 주관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k제곱이 얼마냐? 그럼 5, 25에다가 3을 좀 곱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 정답은 바로 7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5의 제곱 곱하기 3, 75.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오답률 86%짜리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구하는 값을 확인한 후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풀어라. 그러니까 선생님과 다른 방법 풀겠어요? 라고 하시면 쉬운 문제는 풀어도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둘 다 풀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다. 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수책에 관련된 심화 문제 6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릴 텐데 마지막 세 번째는 수책이에요. 첫 번째는 표현법 a의 n제곱근. 자, 현재 보시면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근을 제곱하면 n제곱하면 a가 되겠는가. 그래서 y 콜 x n승하고 y는 a와의 관계성을 따져요 봅니다. 현재 이것 중에서 실근의 개수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개수가 뜨는 순간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만약에 n이 홀수라면, 두 번째는 n이 짝수라면 설명할 수 있겠고, 홀수인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그림을 꼭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n이 짝수인 경우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a가 양수라면 1개, a가 0이라도 1개, a가 음수라도 1개, 이렇게 교점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짝수는 a가 0보다 크면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오고요. a가 0인 경우는 1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개수가 없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해 주는 과정이, 첫 번째, 만약에 n제곱근 루트 a의 m승이 있어.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무리수잖아?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 문제가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얘가 자연수일 때 A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A의 n분의 m승인데 이 되는 거죠. 이 A의 n분의 m승인데 얘가 자연수가 나와라 이 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자연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m이 n의 배수가 되면 된다. m이 n을 약분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m이 n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약분할 수 없다면 그때는 a가 스스로 내가 누군가의 n승이 나오면 된다 이 되겠죠. 그러면 네모의 n승은 그거의 n분의 m승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a의 m승이 될 거야. 네모의 m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오지만 그렇다면 유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a n분의 1승, 즉 a의 마이너스 n승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자연수일 때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과정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거죠. 아니 말도 안 되게 무리수 주고서 자연수래, 아니 분수를 주고 자연수래,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정답은 n이 0이거나 아니면 음의 정수가 돼야 한다. 현재 n은 0 또는 음의 정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별책부록 세 번째,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로그 a의 x를 주면서 a의 x승이 뭔데? 했더니 얘가 바로 자연수였어 라고 설명할 때예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로그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져야겠죠. 예. 그러려면 결국 뭐예요? 로그 a의 a가 1인 것을 이용해서 바로 x가 뭐다? a의 n승이면 된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n은 뭐다? 0, 1, 2, 3, 4 이런 자연수에 한해서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한 레파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수가 아닌 설정을 주고 자연수일 때 라고 질문할 거라는 걸 꼭 기억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또한 가장 이 수책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러다 보니까 값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한 범위 확인 필수입니다. 제한 범위 확인 필수.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단순하게 식만 보지 말고 꼭 제한 범위 확인해서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최대값, 최소값도 반드시 구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에다가 필요한 부분들 좀 더 추가해서 알차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현재 n이라는 게 얼마죠? 라고 했더니 2부터 10일까지래요. 이렇게 제한 범위 확인해 줬고요. 이것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설명했어요.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어떤 근을 n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은 y는 x n승과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인데 현재 우리가 보여주는 좌표 축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y이기 때문에 이거 몇 차식이야 하면은 이거 2차 방정식이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차 함수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정의역은 x지 n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상수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하나는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와 두 번째는 n이 짝수일 때가 있겠구나 설명하셔야겠고요. 만약 홀수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음의 실수가 존재한대. 음의 실수란 건 여기 어딘가에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음의 실수가 있다는 것은 뭘 설명해? 결국 여기 있는 값, 즉 상수함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라는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n제곱 빼기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n-3하고 n-6이다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n이 3보다 작고 6보다 클 텐데 중요한 것은 뭐다? n이 뭐가 돼요? 여기 정리해주면 1하고 2가 있겠지. 자연수는 1하고 2, 여기는 7, 8, 9, 10, 11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2보다 작거나 커요 해서 2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나는 홀수다 했어요. 홀수. 그러면 얘 안 된다는 얘기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n은 7과 9와 11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두 번째, n이 짝수라면 이게 되겠죠. n이 짝수라면 어떨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철저하게 이런 그림을 그린다. 그렇다면 여기가 음의 실수를 갖겠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라는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메시지. 그러면 양변 다 마이너스 곱하는 순간 요 값은 이렇게 정리되고 결국 n 빼기 3, n 빼기 6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부터 6까지구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연수는 4,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짝수만 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있으니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요거 더해주면 16, 4니 값쳐주면 20, 전체 값은 31,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어렵지 않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20번째 이야기. 20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했던 건 뭐다? 바로 제한 범위를 확인해 줘. 이게 되는 거야. 현재 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이에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죠? A의 n제곱근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x의 n승 이퀄 a. 그쵸? a의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떤 자연수의 요게 바로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설명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 그러면 어떤 근을 n승 해주면 그게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런데 이것이 누가?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x값인 거야. 그쵸? 그러면 현재 이 값의 표현은 세제곱근 루트 3의 5승의 2분의 1승에 관한 전체 n승이 된 거죠. 얘가 바로 자연수다. 이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 맞아요. 그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3의 6분의 5n승이야 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한다 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겠지만 미수는 일단 소수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6을 지우는 방법은 누구뿐이다? 바로 n밖에 없다. 그럼 n은 6의 배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부터 100까지 있는 6의 배수는 총 몇 개? 그러면 16개. 100 나누기 6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답 16개를 찾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꼭 배워서 익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작년도 6월달 킬러 문제 오답률 92%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을 나불나불 외우는 학생들이냐 아니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푸는 거냐 라는 걸 질문하겠다는 거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 fx예요. 그럼 첫 번째 fx는 아무래도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고배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정리할 수 있지만 조건문에 맞춰서 풀어보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내가 구하는 건 n이네. 예. 자, 두 번째를 봤더니 가에서 x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이에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입니다. 설명이 있어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실근은 2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중근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과정은 xn승 마이너스 64가 0 나오는 과정과 fx가 0 나오는 과정을 비교해 주면 돼. 그러면 설명해 보면 이거 xn승이 64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n이 홀수라면 어떨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 예.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n이 짝수면 어떨까? 짝수?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나오겠지, 모양이? 예. 값이 몇 개 나와? 그럼 우린 2개가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차 함수인 얘 입장은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중근을 갖는 방법이 있고, 또 내가 근을 못 갖는 경우도 있어.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나는 현재 실근이 2개인데 둘 다 중근이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근이 하나네. 그러면 얘가 뭘 줘야 돼? 너 근 하나야? 그럼 내가 또 하나 줘서 겹치게 하는 하나의 근과 또 내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근 3개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성립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올 테니까 그게 얘랑 어떻게 된다? 겹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참고로 하면 n제곱근 xn승이 64가 되면 n이 짝수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하고 여기는 n제곱근 루트 64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여기와 겹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fx가 뭐다? x-64는 2의 뭐예요? 6승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분의 얼마죠? 2의 6승이니까 n분의 2의 n분의 6승 이렇게. 그쵸? 64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2의 n분의 6승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요게 바로 가의 성질이었어요. 또한 fx의 최소값은 뭐다? 음의 정수다. 중요한 거 밑줄 쫙 끄시면 나 최소값이 음의 정수야. 수책에 나왔어요. 음의 정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 음의 정수야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죠? 얘네들 둘 다 2차 함수는 음수가 안 나와요. 바로 여기가 음의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였죠? 여기가 n제곱근 루트 64였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n이 얼마 나온다면 여기가 기본적 x가 0 나올 거야. 최소가. 그래서 두 번째 나를 봤더니 최소값이란 f0이 될 거고 0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곱하기 2의 n분의 6승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다? 음의 정수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이 나오고 얘가 음의 정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결국 마이너스 음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가 정수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1, 2, 3, 4, 6, 10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끝. 자, 그래서 문제에서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합. 그러면 요거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3. 요거 7. 18. 더하면 되겠네? 아니죠. 아니죠. 아까도 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바로 이거. n이 뭐라고 했어요? 짝수. 그러니까 6월달 모평에 내고 수능에 또 반영하는 거야. 다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짝수만 원해. 그러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자. 이게 되는 거죠. 홀수 다 빼면 남는 요거. 그러면 2 더하기 4는 6. 6 더하기 6은 12. 12 더하기 12는 24.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6월 모평인 거야.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2021년도 6월 모평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6월 모평이 냈으니까 요래도 또 한 번 이런 문제를 변형해서 한번 출제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반드시 구분해서 각각의 내용을 보는 습관을 길러줘. 라고 작년도 6월 달에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같은 내용인데도 오답률이 얼마다? 9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공부 과정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2번 가봅시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m이 1부터 3까지고 n이 1부터 8까지입니다. 자, C제곱근 루트 n의 m승인데 얘가 자연수가 돼주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n의 3분의 m승이란 말이야. 아, 얘가 자연수야? 근데 m은 어때? m은 1부터 3 그리고 n은 1부터 8. 그럼 누가 더 많아? 하면 얘가 더 많고 얘가 조금이죠. 그러면 조금인 걸로 기준 잡자. 첫 번째, m이 1이라면 얘. 그럼 n의 3분의 1승. 자연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n이 스스로 누군가의 3승이 되는 수밖에 없다. 즉 누구다?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이렇게 갈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근데 8까지가 이거 안 되죠. 그럼 남는 건 몇 개다? 바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m이 2라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n의 3분의 2승.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약분 안 되면 위와 똑같으니까 이것도 2개가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로 m이 만약에 3이라면 이때는 n의 3분의 3승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올. 다시 말하면 몇 개다? 8개 이게 되겠죠. 다 돼. 그러면 2개, 8개니까 총 몇 개? 12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컨셉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사실은 지수로그 문제는 어렵지 않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수책에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제한범위 나온다는 거 잊지 맙시다. 2 이상의 자연수야. 5로그 n의 2가 기본적인 뭐다?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n은 2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순간 이 로그를 없애야 되니까 결국 n이 뭐다? 2의 거듭제곱이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결국 설명되는 것은 로그 2의 2 k분의 5 요거 1이니까 얘가 바로 자연수구나. 결국 k는 뭐다? 5의 약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과 5뿐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뭔데? 2의 k승. 즉 2의 1승과 2의 5승 2, 32 더해준다면 정답 34 이렇게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결해서 24번을 보는데 24번도 마찬가지 문제를 보아하니 오답률이 56이네 했는데 미수가 어떻죠? 했더니만 미수가 달라요. 백이네? 그러면 앞에 계수도 1인데 달라요. 어떡할까? 요 4를 2의 제곱 뽑아낼까? 2분의 1 집어넣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로그 4의 2n 제곱 마이너스 로그 4의 루트 n이다. 근데 이것이 40 이하의 자연수 이게 됐어요. 그럼 나는 이것을 k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를 k 40 이하의 자연수니까 제한범위 꼭 이렇게 표기해 줍시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합쳐주는 순간 로그 4의 루트 n분의 2n 제곱이 k다. 그러면 이거 합치는 순간 2분의 1승 올려주면 2 곱하기 n의 2분의 3승은 4의 k승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바꿔주면 2의 2k승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n의 2분의 3승이란 왜냐면 미수가 2니까 같으니까 합쳐버리면 나 2의 2k-1이겠네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n도 자연수고 k도 뭐다? 자연수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무턱대고 2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n이 뭐야? 라고 한다면 2의 3분의 2의 2k-1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수는 소수인 2가 되니까 약분을 못하죠. 거듭제곱 못 뽑아내니까 여기 있는 2도 약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2k-1이 바로 3의 배수가 나오시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2k-1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3, 6, 9, 12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추 우리 40까지 간다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2k-1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만약에 2k만 해도 얼마야? 80이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니? 만약에 이렇게 정리 몇 가지만 적어볼게, 일단. 그러면 2k가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많지만, 1 더해주면 4, 7, 10, 1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30 커지니까 여기는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배수가 돼야 돼, 2k가. k가 자연수니까. 그러면 딱 떨어져야 되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그러면 k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2,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수열로 따지면요, 공차가 3짜리 등차 수열이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추 40에 가장 가까운 수는 3의 배수는 39거든. 개그보다 어때요?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죠. 그럼 맨 마지막에 38로 끝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전체 개수가 몇 개다? 바로 13개구나 라고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아까 39 적었죠? 3 곱하기 13 13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 정답은 13개 이렇게 손쉽게 풀어주시면 지수와 로그 문제는 모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와 로그라는 한 단원이 끝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시험 문제는 단순연산, 그 다음에 미정계수가 있는 심화연산, 그리고 마지막은 수체계, 외에는 실제 수능에는 출제된 적이 없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공부할 때 지수와 로그 연산은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매핑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를 맹목적으로 푸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3강에서 이제 지수로그 방부등식과 지수로그 함수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